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내가 관악에서 분당까지 왔지. 그 한마디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발치를 해서 치아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저렇게 캘큘루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섹션을 해보면 도저히 건강치료로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오염입니다. 이걸 저희가 바깥에서 치료를 하고 큐레티지를 하고 다시 재식을 하면 본이 힐링이 돼서 다시 보철을 하고 다시 쓰고 계시는 겁니다. 루트 캐리어스가 있는 경우에 재식술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 엔도가 실패하고 리키지가 있으니까요. 이 리키지가 생긴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엔도를 잘하려고 해도 계속 여기서 리키지가 생기면 당연히 통상적인 건강치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빼서 캐리어스 치료도 바깥에서 하고 에피코 서저리도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힐링이 되면 다시 보철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갈 거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60대 후반에 어르신이고 지금 2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분이 이 치아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칩시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 4년은 당연히 갈 건데 실패를 하면 저를 비난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다시 저한테 오죠. 선생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치아인데 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식술과 임플란트를 양자택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식술을 해서 치아를 살려서 수명을 늘려서 쓰다가 그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하자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꼭 재식술 말고 에피칼 서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에피칼 서저리도 굉장히 좋은 치료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에피콜을 하신다고 하시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너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뚫고 들어가면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에피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식술로 치료해서 힐링이 되는 거죠. 그 에피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그 많은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외과적인 술식을 하시면서 에피코액토미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르기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잘랐습니다. 로컬에서. 20대 초반 여자 환자인데 의사를 믿질 않아요. 불신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6번을 3번을 에피코액토미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았으면 좋겠지만 자르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르기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한 문제는 자르려면 확실히 자르고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대충 자르다가 남기면 동업자 정신이 부족한 다른 치과 의사한테 걸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증거가 남잖아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살려보자. 뽑아서 치료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다시 그 로컬로 보면 보철은 가서 해라. 그러면 공짜로 해주시겠죠. 임플란트와 붙어있는 치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저희들이 접근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와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도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뽑아서 치료하고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치부에 그 재식술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전치부는 에피콜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 이 링구알 쪽으로 피스툴라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에피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식술을 해서 다시 붙여서 쓰시는 거죠. 이분도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인데 이 1번이 엔도가 잘 됐어요. 그리고
타진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씹을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그래서 이분이 브릿지를 하기로 해놓고 1년 정도 그냥 안 하고 못 하겠다고 버티고 계신 거예요. 최종 보철을 못 하겠다. 나는 느낌이 이상하다. 그럼 이제 기다려 봅시다. 보철가에서도 기다려 봅시다. 아무리 두드려도 괜찮고 씹어도 괜찮은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소위 생각하는 사이콘가? 결국 저희한테 다시 오셔서 나는 이대로는 보철을 못 하겠으니까 뭔가 해달라. 제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환자분 뽑아봅시다. 뽑았더니 버칼의 액세서리 커넬에서 발생한 염증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호소한 원인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다행히 나았어요. 환자분이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끝까지 안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소중한 경험을 못 쌓았을 텐데. 자, 또 다른 전치부 증례인데요. 이렇게만 봐서는 에피코라든지 리엔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재식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피칼 리전 때문에 압력이 발생돼서 지금 치아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식수를 통해서 엔도 문제도 해결하고 페리피칼 리전도 해결하고 치아 배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증례들이 사실은 있지만 요즘 그 연애 프로그램에 유행하는 종결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식술에 있어서 종결자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도적 재식술을 한 치아가 재발이 돼서 그 치아를 또 의도적 재식술을 한 증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식술을 하면 흡수가 일어나고 앵킬로시스가 일어나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증례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술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선생님 옛날처럼 또 그런 게 생겼어요 라고 오셨습니다. 좀 뭐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를 다시 뽑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앵킬로시스가 일어나지도 않고 흡수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치주인대라는 신체 조직이 우리 치과 의사들을 그만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죠. 그만큼 위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처리를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지금 2년째 또 너무 잘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치료 계획을 세워주고 자연 치아를 오래 쓰자고 하는데 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80에서 90%는 제안을 하면 다 따라오시고 어떻게든 그분은 좋든 싫든 저희 환자가 되는 거죠. 탈라면 무조건 저희한테 오시니까. 그래서 신뢰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도적 재식술의 장점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20%는. 설명을 하면 아유 그게 선생님 될까요? 뭐 어디 물어봤는데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런 분들 보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그분께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확실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금이 갔을 수도 있고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고 재근관 치료를 해봐야 되고 이런 뭐 우는 소리를 자꾸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증례 보고 재익수를 설명하고 할래 말래 하실래요? 뭐 이렇게 시간을 드리죠. 그렇게 저희 의사들도 명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혔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치아를 치주인대를 완벽하게 보존하면서 깨끗하게 뽑을 수만 있으면 이 성공률은 사실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려 선택만 잘하면 완벽하게 붙어 있고 동요도가 없고 저작도 가능하지만 아주 약간 불편감을 호소하는 정도를 저희가 펑셔널 석세스라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걸 완전한 컴플리트 석세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거의 성공률 95%가 넘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외상이나 이런 프랙처 그런 문제만 아니면 순전히 우리가 제식술에 의한 예후, 뭐 PDL이 녹는다든지, 뭐 포켓 뎁스, 리플레이스먼트 리접션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 확률은, 생존율은. 그래서 지금은 루틴하게 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치주인대만 있다면. 문제는 이런 치아들, 그러면 치주인대가 없는 치아들은 어떡할 거냐. 루트 두 개는 멀쩡하지만 하나가 저렇게 오염이 된 경우라든지 크랙이나 퍼포레이션이 있는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제 치주인대가 멀쩡한 케이스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되니까 이제 이런 증례들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무조건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 뒤에 6번을 개인 로컬 병원에서 빼셨는데 자기는 그걸 견딜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빼자고 해서 뺐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앞에 있는 이 치아는 죽어도 빼기가 싫다는 겁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빼보면 벌써 두 조각이 나 있죠. 벌써 이 한 조각은 염증 조직이 벌써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수술 중에 보여줘도 그래도 살릴 수 없냐는 거예요. 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제이를 뽑아서 넣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 남아있는 부분을 저희가 치료를 하고 다시 제식을 했습니다. 제식을 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치주인대가 있다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환자에게 어마어마한 뭐 신체적 해를 가한다거나 아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랙이 있는 경우 끄집어내서 크랙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치아를 발치를 한다는 건 치료가 용이해진다는 장점 외에도 환자 보호자와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사진을 찍어서 다음에 다 보여줍니다. 이게 환자분 수술하시던 장면이고 이게 환자분 치아인데 환자분 치아 상태가 이렇다. 이걸 보여주면 환자도 이해를 합니다. 아, 내 치아가 저렇구나. 오래 못 쓸 수도 있겠구나.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러면 저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분쟁 굉장히 낮아지죠. 동의율이 높아지고 환자가 저를 신뢰하고, 왜냐면 보여주니까. 그래서 크랙간 치아를 치료를 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3년째 잘 쓰고 계신데 이분이 병원을 안 와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오는 거죠. 전화하면 괜찮은데 왜 자꾸 오라 그러냐고, 아프면 가겠다고 그러는데 크랙간 치아인 경우에도 이렇게 괜찮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랙인 치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피부병이죠. 저희가 제식술로 치아를 살리는 것도 동시에 이 피부병도 한 달 만에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크랙보다 조금 더 치주인대 파괴가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치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루트까지 캘큘러스가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바깥에서 마이크로스콥에서 큐레티지만 하고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죠. 운 좋게 이 케이스는 본도 좀 힐링이 되고 모빌리티도 잡히고
잘 썼습니다. 전치부에 가만히 있어도 피고름이 나오는 60대 환자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원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 링구얼 스플린트만 하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인 경우에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고름이 나오는 환자인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랬어요. 파괴가 물론 심한 것도 물론이고 3번이 매복이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기도 힘들고 원하지도 않고 3번도 걸리고 살리고 싶고 이를 빼봤더니 당연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완전히 망가져 있죠.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치료를 하고 집어넣었는데 2년이 지나도 물론 여기 포켓탭스가 좀 있습니다. 잘 쓰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붙은 거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힐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에피가 붙었거나 연조직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떤 것까지 할 거냐. 이렇게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의도적 제식술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를 빼는 겁니다. 왜 빼냐면 이를 빼야만 이런 캘큘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빼고 구강 내에서 아무리 플랩 서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어떻게 확실하게 제거를 할 거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빼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바깥에서 큐렛하면 상당히 쉬워지죠. 다음에 저희가 리트로그리드 필링을 하고 본그래프트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뭐 이런 게 사실 뭐 어디 책에도 안 나오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독학으로 하게 됐는데 자 이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셨는데 그러면 역시 망가져 있죠. 저희가 큐레티지를 바깥에서 하고 보온하고 본그래프트를 같이 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인데 제가 사실은 욕심을 너무 내서 여기 본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잘 할 줄 모를 때 한 거니까. 근데 지금 3달이 지났는데 당연히 불편감은 많이 없어지셨고 그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다 드러냈으니까요. 씹기도 굉장히 좋다고 하세요. 왜 빨리 보철 안 해주냐고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지금 계속 이대로 쓰자고 교합점만 형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그 흡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우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흡수 중에서도 염증성 흡수가 있고 대치성 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앵킬로시스가 일어나고 난다 칩시다 일어나고 리플레이스먼트 리조션이 일어난다면 아무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그래프트를 하는데 리플레이스먼트 리조션이 일어나면 저절로 본그래프트가 되는 거잖아요. 본이 되는 거니까 치아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말씀입니다. 이렇게 치주가 안 좋은 치아인 경우에도 우리가 제식술로 한 번 더 치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쐐기형으로 본이 나간 경우에도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럼 제식술을 했을 때 아주 뭐 완벽하진 않지만 본이 어느 정도 재생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가만히 있는데도 뭐 이런 상태로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트라이를 하는 거죠. 본그래프트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보철까지 지금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식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마지막 치료가 아니다. 과정이다. 옛날에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정말 우리도 가슴 졸이면서 조마조마하게 해야만 했던 그런 치료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치아라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치아든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합리적이냐? 그럼 가격을 내려주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고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동의하고 우리 의사들도 양심에 비춰서 내가 치아를 살리고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로서 합리적일 때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치료 과정일 때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 생각하시는 대로 당연히 경제적인 재식수를 해서 비용을 받고 실패하면 그 비용에 만큼 감가상각을 해주고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요. 그 과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도 이득이 되고 당연히 치과에서도 우리가 본분을 지키면서 또 어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자연 치아를 아끼는 게 사실은 좀 너무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임플란트라는 학문이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한 것 같은데 이 빈 공간을 저희는 재식술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컬 엔도돈틱스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치아의 수명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의 빈 부분은 에피칼 서저리나 사랑니를 이용한 자가치아 이식술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신뢰받고 존경받는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치아들을 아끼려는 오늘 이 추운 날씨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와주신 이런 선생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 많은 자연 치아도 살리고 또 우리 클리닉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유준상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좋은 강의에 맞춰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치아를 발치한 후에 페리돈탈 리가멘트를 다룰 때 그 아셉틱하게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 좀 주시죠. 제가 전공 이때만 해도 PD를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포셉으로 잡다가 치아 막 튕겨서 날아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셀라인의 적신 거즈로 잡으셔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셀라인의 적신 거즈로 잡는데 문제는 그 하이스피드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셀라인이 또 다 날아가 씻겨나게 하기 때문에 자주 씻어주고 셀라인의 적신 거즈로 잡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핸들링도 좋고 치주인데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은 제거가 된 적도 있겠죠. 근데 절대로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캘큘루스만 제거를 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루트 플래닝을 하고 하는 거지 치주인대는 절대로 제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루페라도 사용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실 재식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맥시멈 30분까지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저희 경험에도 사실 뭐 한 15분, 20분
20분 넘게 구강의 시간을 했던 그런 치아들도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5분 안쪽으로만 하면 되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하고 블러드 클럿이 안 생기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빨리 집어넣는 건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살피고 그 MTA 리트로그레이드 필링도 확실하게 하고 큐레티지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하시고 그 수술 끝나고 좀 창상이 벌어졌다. 내가 인시전을 안 넣었지만 발치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시전을 안 넣었더라도 슈처를 해서 붙여줍니다.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발치인데요. 네, 그 발치법, 안전발치법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팁 같은 것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포셉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지를 못했던 건데 혹시 그걸 어떻게 저희가 그게 지금 그 미시라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그 포셉을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개발을 해서 지금 뭐 FDA 승인도 받고 미국에서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되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메디칼에서 들어올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니까. 근데 그 팁이라고 하면 솔직히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 발치가 저도 처음에는 저희 군의관 때 발치를 한 뭐 500개에서 한 6, 700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발치하고 제식술 발치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피직스 포셉을 쓴다고 하더라도 프랙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루트가 완전 벌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페리피클 리전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질긴 그 섬유화되어 가지고 그 본이랑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치는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오스테오토미까지도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게 낫습니다. 그냥 환자한테 다시 그냥 접고 슈처해주고 이거는 안 되니까 뭐 다음에 시도해 보든지 할 때 그 순간을 접는 게 낫습니다. 제식술이 제일 문제가 부서지면 치아가 부서지면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실제로 빼서 넣어서 안 되는 건 환자들이 이해를 해요. 왜냐면 다 보여줬잖아요. 그 과정도 자기가 다 겪었고. 근데 발치하다가 부서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저도 제일 고민이고 사실 저도 계속 이걸 제식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빨리 늙을까봐 머리숱도 적은데 그런 고민이 있지만 발치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교정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잠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치주 아까 안 좋아하고 디지털 루트가 안 좋다든지 아까 전지부가 더 안 좋은 경우에 일단 뭐 그 발치를 원하지 않으면 엔도가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뭐 루트 플래닝이나 저희들이 먼저 하는데 아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엔도를 하고 바로 아까 그 페론탈 리가멘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플래닝이나 이렇게 하면서 페론탈 리가멘트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엔도를 하고 바로 그 제식술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발치와 사이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일단 그 포켓 뎁스가 깊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글쎄 그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케이스들은 치주과에서 다 온 케이스들입니다. 치주과에서 이제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봐라. 저기서 안 되면 다시 와서 임플란트 하자. 이렇게 저희 병원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엔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도를 하더라도 필링을 안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타포차 필링을 하면 리트로그레이드 프랩을 할 때 그게 막 가루가 날려가지고 PDA를 막 갖다 박혀요. 아주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클리닝 앤 쉐이핑만 하고 MTA를 좀 깊게 집어넣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트로그레이드 필링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클리닝 앤 쉐이핑 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본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환자분과의 저희가 일단 동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저렇게 하지 루틴하게 이러면 무조건 보존 꺼서 리플란테이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여주고 저런 증례들 보여주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타포처 같은 것들이 룻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PDA에 박혀 있고 그걸 빼낼 수가 빼내기가 무척 힘든데
때에 따라서는 그 메탈 칩도 가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보였을 때 그걸 특별하게 뭐 처치할 수 있는 방법